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서 환절기에 건강들 하시기를,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10강을 해설하겠습니다. 덕담 하나 할까요? 진지들 잡수셨습니까? 점심들 잡수셨어요? 진지 잡수세요. 이 뜻을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거의 진지란 말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죠. 보편적으로 그 식사 용어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밥 먹자, 보편적으로 식사하자, 어른을 높여 밥을 진지라 한다고 국어사전에 설명해 놨는데, 여기에 추가로 궁중에서 쓰는 용어로 밥을 밥이라고 하지 않고 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임금님 똥을 매화라고 하는데, 임금님 똥에 매화꽃 향기처럼 향기가 나서 그럴까요? 잘은 몰라도 역대 임금님 중에 세종대왕님의 똥에서는 향기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요새 저마다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이거 야당들인데 누군가가 되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자격 검증에 다 치워버리고, 그딴 것들 다 치워버리고 딱 한 가지로 그분들의 똥 냄새를 맡아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똥에서 향기 나는 사람을 찍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국민들의 성숙하고 향상하고 수준이 높아져야 대통령감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 진지 잡수세요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죠?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공경하는 최상의 말이지만은 밥을 어째서 진지라는 말로 격상을 했을까요? 지난 덕담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밥이란 끼니로 먹는 음식이란 뜻이고, 참고로 매라고 국어사전에 설명했는데, 끼니의 끼는 기운기자 뜻이에요. 밥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기운을 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끼는 기를 된 발음으로 한 거예요. 그 기를 하루 3번 충전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기가 끼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끼니란 말은 일정한 때에 먹는 일로 보편적으로 식사라는 뜻이고, 끼니 때라고 하면은 끼니를 먹을 때란 말이죠. 끼니의 니자는 살찔 니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살찔 니자라 이게 살찔 니자예요. 또한 향기날 니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날 이자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밥이나 음식을 먹는 것은 4대 육신을 기르고 키우고 살찌기 위해서 먹잖아요. 비만과 살찐 것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뼈에 살이 붙지 않으면 그건 사람 역할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겸해서 정신도 영혼도 살이 쪄야 하거든요. 가을이 되면은 모든 오곡백과가 살이 쪄야 그게 곡식이 되고 여무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요, 이 살찌 니자 자해가 그칠 지자 뜻이 있는데, 이 그칠 지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은 그칠 지자와 같은 뜻이 있어요. 같이 써요. 이 말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치라 이 소리예요. 그친 동시에 예절을 갖출지 뜻으로 예절을 갖추어라. 이게 그친다는 말은 예절을 갖춘다는 말인데, 이때는 이 얼굴 용자가 납반덕이 얼굴이라는 뜻이 아니고 행동 거지를 말하는 용지라는 말이에요. 용지 뜻으로 예의 염치를 차려라는 뜻이요, 덕망에 있는 행실 지자 뜻으로 덕행으로 어질고 착한 행실을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덕행활 행지라고 한다. 적어도 수준 높은 인격자들은, 지성인들은 이 정도는 사자성어를 한마디쯤은 알아야 돼. 덕행활 행지라. 덕행활 여기 붙은 이 그칠 지자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만두라는 말인데, 뭘 그만두냐? 그만두는 대신에 용지하라, 예의범절을 갖춰라, 법도를 지키고 사람이라면 인의 예제신으로 몸을 갖춰야 하고, 몸뚱아리에다가 별별 그 세계 명품 휘 감아봤자 그건 애완경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비록 누더기라도 그냥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 말고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면은 그 인품이 확 띄지. 우리 조계종의 그 노수인네들 그 고고한 모습들 보세요. 학처럼 비록 남루한 누더기 한 벌을 입었지만은 그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법도를 지키고 행동거제나 언행이 지극해야 돼. 진중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놀랍게도요, 제 강의는 구절구절에 놀라운 구절이 많아. 발욕자 뜻이 가지고 있는데, 발욕자, 여기에 이제 발욕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걸음을 내딛고 그칠 때마다 계속 그치지 않고 걷는 것은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어질고 선량한 발걸음이 되게 하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 자해가 종이질자 뜻을 가지고 있다. 종이질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천국에도 없는 종이, 인간에게만 있는 이 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당나무를 끊어다가 가마솥에다가 푹 삶아서
수많은 여러 공정을 거쳐가지고 종이를 만들듯이 인류 유사일에 종이가 없었다면 인류가 어떻게 됐겠어요? 짐승화하고 말았겠죠. 인간이 밥을 먹든 진지를 잡수시든 종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진지라는 말은 참진자와 지혜지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백과사든 아무 없을 거예요. 이 참진자와 지혜지자를 합쳐서 진지라는 말이다. 그 뭘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무식하면 근거 대다가 말아. 뜻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밥 처먹고 밥 먹고 참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야. 참진자 뜻은 참되고 하를 갖고 변치 않는 골드 금과 같고 별처럼 찬란하고 영원히 빛난 사람이 드러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는 진짜이므로 그 차이는 딱 하나 참진짜로 끝납니다. 참된 것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 진지의 지는 지혜지자로, 지혜는 무소부지로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데 2600년 전에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 농부를 기준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는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을 두루 다 알아야 하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칭송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칭송을 해야 되고, 땅에 살고 있는 한 농사는 21세기가 가기 전에 농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열매 하나 먹으면은 요 땅만 조그마한 열매 하나 씹어 먹으면은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그럴 것이 이제 과학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땅을 뒤지고 사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이 농부 정신은 우리가 개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 지혜지자 뜻에 순수한 우리말로 슬기지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학생까지라도 물어보세요.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말로 슬기라고 하는데 그 슬기가 도대체 뭔 말이냐? 슬기가 슬기지 뭐예요? 아니, 슬기가 슬기라면 참 그 답답하네. 그 참 답답해. 이게 이해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말인데. 그런데 이 지혜를 슬기지자로 우리말로 했다는 것은 우리 선조님들의 위대한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있어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있어서 척 보면 압니다. 그 아는 것이 모든 존재와 합치되는 것을 슬기라고 한다. 반은 이해가 되시죠? 아는 분이야 뭐 시시껄렁한 소리일 것이고, 예를 들면 농부가 아침 일찍에 하늘을 딱 쳐다봐야 되거든. 그날 일기를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일기와 사시사철을 척 알고
그래야 호미를 질을 할지 가래질을 할지 낫을 들고 갈지 톱을 들고 갈지 쟁기를 들고 갈지 씨를 뿌려야 될지 다 알잖아요. 소장수가 소를 보면은 그 소를 척 알아. 속군들은 춘향이가 그네 뛰는 모습만 보고도 이드렁이 저건 내 여자 척 알아버려 한눈에. 이렇게 그냥 보면은 척척 아는 것을 슬기라고 한다.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 우리 이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알기도 하고 안 보고도 깨달을 수도 있고 명상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교 같은 경우는 84,000 방법이 진리의 방법이 있으니까 뭐 말할 게 없죠. 그런데 이 지혜지자 뜻의 더 놀라운 사실은 성시지자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를 다 갖추고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콩은 콩의 지혜가 있어서 콩씨가 열려요. 제 조그만 골방 서재 앞에 거미가 이제 전설을 나한테 허락을 받고 거미집을 그냥 쳐놨는데 이건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미분 적분 따위가 아니고 천철을 아는 놈의 이놈이 거미라는 게 말이에요. 어쩌면 정확하게 1mm 틀리지 않고 그렇게 그 줄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정확한 간격으로 하는 거. 그건 거미는 거미의 지혜와 슬기가 있어서 그 누가 인간이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지자 자해가 아까 말했던 그칠 지자인데 그 뜻에 이 지혜지자가 그칠 지자인데 그 뜻에 쉴 지자 뜻이 있다. 이건 이제 집사자인데 이럴 때는 쉴 지자 뜻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쉰다는 뜻에 이 뜻에 지복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복자는 뜻에 여기에서는 적중한다. 맞을 중자 뜻을 가지고 있다. 지혜와 슬기는 집과 같이 적중하게 맞아야 된다. 거미가 집을 짓는데 적중하게 짓고 쥐새끼가 집을 짓는데도 적중하게 짓는 거고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집을 짓는 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들을 짓지 않아요. 두 번째 뜻은 용서할 사 뜻이 있어요. 이게 용서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일단 집안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은 어떠한 잘잘못이 있다선 저도 다 용서를 해야 내 집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불편하면 그건 내 집이 아니고 가족집이 아니지, 가족품이 아니지. 일단은 문밖 현관 눈밖 신발 벗는 순간에 모든 잘잘못을 다 거기다가 놔두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도덕군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러한 으뜸가는 인간이 사는 거야. 요런 핫발이 인간이 안 돼. 석방한다는 노을석자, 석방한다는 노을석자 뜻이 있어. 그런데 이 사자를 석으로 발음을 하면 또 거기에 자기가 붙어. 여기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밭둑길, 밭둑길, 논밭둑길, 넷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인류 유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해설을 하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그 지혜지자 뭐 이렇게 저렇게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 무슨 사자가 석으로 발음을 하면은 밭두길 맥자인데, 이 맥자를 막으로 발음을 하면은 어떤 뜻이 되는 거 아니? 그 자해가 놀랍게도 양약자다. 양약자. 이 말을 연결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 아니? 진지를 잡수시든지 밥을 먹든지 식사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한다? 목적은 약이 되게 잡수시고 먹으라는 소리야. 인류 유사일에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이러한 뜻이 있다면은 그 위대한 국가요 국민일 것이에요. 이 5천년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학사들 밥 먹고 밥값도 못한 것들이란 말이야. 왜 5천년이에요? 10,000년이 넘지. 어? 그 택도 없는 그 역사 팔아먹는 그딴 짓 그만하라고. 이제 국민이 각성할 때가 됐어. 어째서 5천년 반만년 역사야? 어째서 식민사관이 지랄병을 앓고 있어? 역적놈들의 역사의 역적이여. 적어도 10,000년 이상 잡아야 되지. 약이 되고 먹지 않고 독이 되게 먹었단 말이야. 무슨 독? 식민사관의 독, 탐진치 삼독의 독, 명예의 독, 온갖 잡동사니 독에 찌르진 것들을 역사관이야. 막 반만년이라고 하는 건. 그 증거를 대라면 이제 나한테 와. 증거를 다 댈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음식을 먹되 약이 되게 먹는다는 이 말 한마디만도 세계 만당의 우리 배달 결례에 이 의식주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디너 뭐 좋죠. 나쁠 거 없죠. 근데 디너 정찬 뭐 잡수시고 진제 드시고 이런 뜻 알까요? 뭐 알아도 알면 더욱 좋죠. 모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하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인간이 밥 한 끼 먹는 것은 천지 자연과 인간 생활에 맞아야 하고, 잘못들은 서로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잘한 것은 서로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어느 민족 국가에 이렇게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을지, 밥과 식사와 진지에 대해서 이렇게 심한 뜻이 있을지,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구태여 천당 갈 게 있을까요? 천당에 있다면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는다면 천당 안 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뭘 안 믿는다고 지옥을 간다고? 그 밥값도 못하는 소리야. 밥 먹고 헛소리 그만하고 밥 대신 알고 살고 지고. 이런 말씀이나 알아듣는다면은 그는 정녕 참된 사람이라 할 것이다. 무위진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들으신다면 무위진인이 되자고 진주를 잡수시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간다면 금상첨화로 그 세계로 가실 것이다. 제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되지, 중간에 토막 끊어가지고 요 토막 끝까지 톡톡 끊어버리면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노승이 일생사를 공부해서 이 정도 좀 배우고 터득을 해서 전해드리는 정보예요. 정확한 정보야 큰 오차 없을 겁니다. 더 위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건 플러스 시키고 그 정보를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독담이 지루하십니까? 자, 제 9강을 이어서 제 10강을
본론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알은 마지막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도 그 입자는 둥글다, 이런 말은 아무렇게나 나온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굴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차 삼자 불가치 힐고로 혼이 위리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와 희와 이자와 희자와 미자에 대해서 지금 연결된 설명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치르 치자 뜻에 연구할 치자 뜻이 있고, 여기에 치자의 더 깊은 뜻이 뭔고 하니 그 자해가 이때에는 쉴 치자 뜻이다. 쉴 치자 뜻이다. 이때는 이제 쉴 치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쉴 치자 뜻이다. 쉴 뜻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집사자인데, 집사자 뜻에 지복자까지 설명을 했고요. 쉴사의 뜻이 있다, 이럴 때에는 지시 그래요. 숨을 그쳤다,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쉰다는 뜻의 지식이라는 뜻은 생명체가 탄생되기 이전이란 말인데,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상태라는 말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 미생전의 도리를 지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치자와 물을 힐자를 힐궁한다고 해서 물을 힐자를 합쳐서 힐궁한다고 그러면은 힐문하여 캐낸다는 뜻이다. 이 이와 희와 미의 그 본질을 아무리 묻고 또 묻고 따지고 연구해봤자 알 수가 없고 끝이 없다. 더 깊은 뜻을 파악하려면은 요 힐자의 자해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 자해는 놀랍게도 만물물자다. 만물로 연결이 된다는 뜻. 이 뜻에 겉물, 이것저것 요것 할 때 겉물이 있다. 거실은 사물, 현상, 사상, 존재, 상황 등의 이름 대신으로 쓰는 말인데, 여기에 더 여러 가지 뜻을 표현한 말이 있다. 그 뜻에 괴상한 물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물건물자에 괴상한 물건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이자와 희자와 미자가 괴상한 물건으로 표현을 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뭔가가 있기는 있단 말이다. 그게 뭐냐? 천지 만물의 근본인 그것의 모습을 괴상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어떤 말로도 이럴 때야말로 어떤 말을 갖다가 붙여봤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그 자기 본래 면목자리를
천없는 말로 다 해봤자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그것의 모습을 괴상하다고 표현한 건데, 그 괴상한 것을 물소라고 한다. 이 괴상한 것을 물소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특히 과학자들께서 이런 말씀에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은 이미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노자님께서 모든 만물의 본질을 물건의 원소, 물질의 원소라고 표현을 했다. 이 물건의 원소, 물소를 현대용어로 원소랄지, 또 이 원자를 어떤 원자를 써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그런 물질, 원소, 물질 원소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지만은 2600년 전에 노자님 시대에 그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표현을 어쩔 수 없이 그것 또는 괴상한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상자를 합쳤다. 이때의 상자는 늘 영원히 언제나 이제 이 상자가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할 때 그 상자는 이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상자를 합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괴이하고 신대한데 그것은 항상하고 늘 존재하고 영원히 무시무종으로 존재하는 말이다. 이럴 때 상자는 항상 상자 뜻으로 쓰는 것이다. 이런 걸 보고 과학을 초월한 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자님의 깨달은 눈에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도덕경의 문헌으로 남긴 것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은 망원경으로 실측하지 않고도 지구 기울기를 정확하게 알아냈어. 깨달았어. 어떻게? 23.7도, 현대 과학으로는 23.5도라고 해봤자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천다간 질문이야. 이런 무리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인간의 체온이 어째서 36.5도인가? 그냥 체온계로 재보니까 그런 것이라면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동서고의 모든 인류들의 체온이 36.5도를 전후한다면은 어째서 그러냔 말입니다. 필자는 저는 인체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걸 알거든요. 어째서 인간의 체온이 36.5도냐? 인간은, 모든 인류는 12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멍마다 기본 체온이 1도씩이요. 0.01%도 안 돼. 딱 1도. 그 구멍은 12가 되고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곱하면 12 곱하기 3은 36이 되고 36도의 기본 도수에 5도가 붙은 것은 오행이 붙는 것이다. 누누이 말했지만은 한국의 지성인들 했다는 분들 오행말 나오면은 그냥 괜히 그냥 찡그려.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그 반무식쟁이가 되려고 하는 거야. 오행은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사는 5가지 기본 원소를 목, 화, 토, 금, 수라고 했다. 자, 목은 뭡니까?
인체 모든 털은, 머리털을 비롯한 모든 털은 이건 나무로 상정을 했어. 왜? 지구의 제일 높은 곳, 지구 땅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수목이 나무가 기준이야. 산소, 화는 탄소, 열, 체온 등, 목화, 토는 질소, 근육질할 때 이 질소, 이때 질소가 두 가지 발음이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근육질할 때는 이 질소라고 그래요. 배꼽을 비롯한 모든 인간과 동물의 식물까지라도 그 근육과 살이 있는 것은 질소 성분이다. 자, 이빨을 비롯한 모든 뼈는 뭐라고 한다? 현대용어로 또 질소라고 하는데 이 질자가 아니고 이 질자 질소다. 마지막 수소, 물, 혈액, 침, 오줌 등 이 오행은 인간을 비롯한 생로병사 모든 겪는 일체 생물 만물이 생명 탄생과 유지의 필수적인 원소 5가지를 우리는 목화, 토, 금수라고 했단mes다. 저 화성, 금성, 토성, 달나라 가도 이 5가지 원소가 거기서 만들든지 공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5도인 것이다. 만일에 인간의 체온이 36도가 깨어지면은 변형 인간이 되거나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 뒷구절이 고혼이 위일이라는 매듭을 졌는데, 그러므로 하위자랑 이렇게 됐습니다. 고혼이 위일이라고 매듭을 졌는데 이게 덩어려질 혼자, 덩어려질 혼. 이게 무국 자리예요. 무국. 나누기 전에, 음양이 나누기 전에, 천지가 생기기 전에. 덩어리가 졌다는 뜻은 혼과 돈의 기가 나누기 전, 혼돈,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붙여야 돼요. 또. 혼돈의 기가 나누어지기 전, 미분 전, 부모 미생년 전 그 상태를 혼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운 덩어리 돈, 기운 덩어리 이때는 돈자로 쓰는 거예요. 혼과 돈의 원기가 나누기 전, 쪼개기 전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현묘하고 심오한 뜻이 또 있는데, 혼과 자해는 결국은 천하는 소리다 해도 인간을 중심할 수밖에 없어서 성시 완자가 붙는다. 성씨가 없다면은, 인간이 없다면은 혼돈인지 뭔지 알 때 뭐야, 그거야말로 뒤죽박죽 되고 마는 거지. 어? 성씨완자. 성씨는 여자에게서 태어남으로 성씨가 붙게 되는데, 태어나기 전의 혼돈 상태는 성씨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어머니 태문을 열고 딱 나오기 전에는 절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뱃속에다 놓고도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어쩌다가 하는 경우고, 그걸 다시 되돌려 설명을 하면 모든 성씨와 이름은 혼돈에서 나왔단 말이다.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계집여자에, 계집여 그러면 이게 여성을 욕하는 거예요? 비칭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지. 걔는 10개자야.
집을 여는 거야. 집을 여는 게 여성이란 말이야. 천지창조 집을 여는 게 여성이라고. 그래서 계집여변에 계집여자에다가 보태기 날생자를 합쳐야 이게 성씨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개념들이 인식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여기까지 끝나?